정부가 올해 12월 사형제 폐지를 전격 선언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형제 폐지 논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졌죠.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문제된 것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12월 10일이 세계인권위원회 날인데 세계인권의 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제 폐지 중단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중단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형제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조항이에요. 그리고 사형에 대한 집행 명령이 되면 5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형은 대통령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이제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이고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제를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명령을 내리게 의무 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형사소송법을 사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기면서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서 사형 명령을 내리기 어렵죠, 장관으로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고 집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날 김영삼 정권 하에서 이때 이제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됐고 그 이후 20년 동안 그 이후 정부의 대통령들은 결국 사형 집행을 원치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 때도 사형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지난 20여 년간은 사형 집행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반 의견이 팽배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찬성 측의 의견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 개인 범죄자의 그 생명권이라는 개인의 인권은 국민에 대한 치안이라든지 사회방위적 차원에서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결국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무고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입장 외에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 측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반대 측 입장의 경우에는 결국 사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판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봅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원처럼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됐는데 진범이 잡힌 오판이 수십 케이스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사형제 폐지는 문명국가의 어떤 상징이나 추세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결국 사형제는 폐지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인권위에서는 이 사형제를 대처할 만한 어떤 다른 처벌 내지는 어떤 대책이 있나 하는 궁금함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법조계라든지 또 일반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결국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면 사회방위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제보다는 구치소에서 결국 거기서 종신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거기서 살게 하면 그러면 결국 사회방위 차원에서 결국 격리돼서
재범 가능성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엄격한 조건 하에서 개과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후쯤에 한 70이 넘어서는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우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사회에서 결국 마지막 생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가석방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국회에서는 이제 사형제 폐지 법안이 15대 국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16대, 17대, 18대, 19대 다 이게 통과가 안 됐고 네, 예. 20대에 다시 또 발의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에 발의된 것이 통과되려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국민의 의사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형제 폐지가 20대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종교단체라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행동에 나서면 아마 이번 회기에 이번 이제 회기에 결국 사형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해외 국가들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뭐 1997년에는 이제 사형제 폐지 국가가 한 17개국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은 140개국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유럽연합,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전체 유럽연합 전체가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사형제를 대부분 다 폐지했고 네. 폐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뿐이고요. 예. 미국도 일부 주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폐지했죠. 그래서 사형제 폐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문명국의 어떤 척도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국이 되려면 사형제는 폐지해서 살인을 살인으로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문명국에는 퍼져 있죠.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말씀에도 성경에도 보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네.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을 할 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것인가 그렇죠. 또는 갱생할 것인가에 관점을 두어라 네. 뭐 이런 말씀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그러나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죄에 대하여 혹독할 정도로 네. 뭐 돌로 사람을 쳐 죽여라 또는 죄의 대가를 상대가 입은 그 피해를 동일하게 갚도록 배가로 갚도록 해라 네. 이런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두 부분의 균형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끼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예. 그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런 그 성경 말씀처럼 예. 결국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교화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이제 마음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물론 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사형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고 또 처벌보다는 어떤 교화에 정말 방점을 두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또 아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범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도록 결국 사회 안정망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실행을 더 아주 철저히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범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해자의 인권도 우리가 또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예. 하지만 또 하나는 피해 입은 분들의 인권과 어떤 그들의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보호 이것도 더 철저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